그리고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서 윗분들하고 싸운 적이 많아요. 여기 주제가 뭐냐면, 성급한 즉흥 메시지가 아닌 준비된 메시지로 말하라. 이거 정말 중요한 구역입니다. 챕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준비된 메시지로 말하지 않고 성급하게 즉흥 메시지로 말하는 사람은 말을 계속 바꿔요. 그러면 아래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사람이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늘 뭐 일을 던졌어. 그러면은 하다 말고서 그 일을 빨리 대답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은 말을 던져놓고 내가 이 말을 했는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다음에 또 다른 걸 던져. 그러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막 계속 바뀌는 그 상사의 지시에 대답을 하다 보면 업무의 효율이 오르지 않고, 결국 그 상사는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었고 중요한 일 아니었어. 그러다 보면은 정말 벙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정말 짜증이 나는 거죠. 정말 내가 이 사장이나 이 상사를 신임하고 이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일을 하면 내가 효율이 오를까? 나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상사 밑에서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상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자꾸 말을 바꾸는 일 또한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자꾸만 이런 실수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리더의 말에 대한 무게감은 결코 직원과 같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기가 준비하고 특별히 정확히 알고 그 얘기를 완벽히 준비하고, 되게 좋은 생각이 문득 떠올랐거나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났을 때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들었어. 그러면은 바로 와서 물어봐. 야,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 이거 좀 알아봐. 뭐 또 다음날 뭐 책에서 뭐 기사를 보고 TV에서 봤어. 야, 너 그거 봤니?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알아봐. 근데 직장 상사가 뭘 알아봐라고 던지는 거는 직원들한테는 업무 지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깊이 판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 상사는 그냥 툭툭 던지고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봐. 이러해 자꾸 매번 이러시고 말을 바꾸고 자꾸 막 급조된 말들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떠오르는 말을 자꾸 던지시니까 업무가 효율이 안 오르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야, 그럼 내가 무슨 말도 못하냐? 나는 떠올라서 그냥 말하고 그 의견을 정한 것뿐이. 나는 그럼 너네들한테 도대체 무슨 맨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는데 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나는 뭐 입 뚝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냐? 막 이런 식으로 화를 내시는 상사분들이 있어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막 떠오르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해보고 이거를 진짜 직원들한테 알아보게 할 것인지 말 건지 해서 준비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진짜 직원들이 알아고 그게 진짜 회사에 도움이 돼서 일이 이렇게 진척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무심코 툭툭 던지는 말은 전혀 업무에 효율이 되지 않고 진짜 직원들을 당혹하고 괴롭게 하고 당신에 대해서 신임을 잃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이 책은 다른 책에 비해서 진짜 밑줄별이 진짜 많은데요. 별 펼쳐놨죠.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당신부터 명확하게 이해해라. 정확히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된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뭐 회식 얘기인데 이 점을 뛰어넘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쭉 다 읽어봐서 이렇게 좀 접어놨는데, 뒤까지 읽다 보니까 뒷부분은 약간 앞부분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 약간 팀장이 알아야 될 것, 직원들이 모르는 몇 가지 이런 거보다는 좋은 팀을 꾸려 나가야 되고 팀을 꾸려 나가는 팁들이 이렇게 있어서 저는 약간 앞부분에 좀 중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접어놓은 그 직원에 대해서 저는 그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직원들은 이 회사에서 그 팀장이 이끌어가는 길에서 뭔가 정답을 얻고, 내가 찾지 못하는 해답을 얻고, 그 다음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뭔가 큰 해답을 갖고 있는, 그리고 스스로 계속 자기 학습을 꾸준하게 하는 그런 상사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이미 지나쳐 온 그런 선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피드백도 굉장히 듣고 싶어해요. 근데 이 직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이 직원을 잘 살펴보지 않았거나 이 직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사라면 피드백을 줄 수 없겠죠.
예, 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물어보면 좀 잘 해주는 편이긴 한데, 진짜 너무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여기 또 그 얘기도 나왔거든요. 너무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직원을 멀리 했는가? 직원을 만나는 거다. 더 중요한 일은 너에게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정말 정말 바빠서 직원의 피드백을 약간 반년에 한 번, 아니면은 정말 못했을 때는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꼭 하려고 합니다. 연말에는 꼭 그런 시간을 갖는데, 생각보다 직원들이 되게 좋아요. 되게 반가워하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이런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때 그게 진심이라고 느꼈지만, 정말 진심일까? 또 했지만, 이런 얘기는 되게 직원들한테 필요한 얘기구나.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좀 긴장하지 않게 해서 되게 진한 업무 얘기 외에는 농담을 하거나 이렇게 그냥 아재 개그 내가 농담을 했나? 뭐 그 기억 기가 안 나지만 약간 그냥 기분 살려고 기분 좋은 얘기나 재밌는 얘기를 해주지 심각한 얘기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심각하게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자리가 연말에만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 피드백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좀 담겨 있고요. 죄송해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열이 나서 외투를 벗고서 다시 얘기를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적어놨는데 정말 다 이야기하기는, 저는 진짜 이 책은 정말 CEO든 부장이든 팀장이든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칭찬과 쓴소리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진짜 공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아니다는 아니에요. 근데 칭찬은 칭찬대로 해주는데, 쓴소리를 되게 약간 감정이 비하되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약간 혼내듯이, 아니면 되게 실망한 듯이, 왜 이것밖에 못하지? 약간 이렇게 좀 세게 나가야지 그 직원이 정신을 바짝 차릴 거라는 약간 착각? 저는 그것도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마상이 오래오래 가.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오래오래 기억돼서 다시는 그 실수를 안 하려고 했던 거는 맞아요. 근데 다른 쪽으로 했어도 나는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연말에 피드백을 해주거나 평소에 얘기를 할 때, 야, 너 올해 이런 점은 너무 잘했어. 이런 빛을 발했고, 다른 직원이 못하는 이런 역할 때문에 아이들이 분위기도 살았고, 그다음에 너가 이런 일을 해줘서 다른 애들이 좀 더 편했고, 정말 너무 맡은 바를 잘했어. 하지만 내년에 네가 좀 해야 될 일이 있고, 올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한번 너를 키워보면 어때? 이런 걸로. 그리고 이런 부분 아쉬워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해보면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기분도 좋고, 좀 마음에도, 그럴 때 되게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기 써있어요. 이것도 별을 쳐놨는데,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할 때는 정말 인재가 다고 직원이 다 있니다, 회사에서는. 그들이 잘 못하면 회사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진심 어리게 그들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 써있어요. 칭찬이든 쓴소리든 중요한 것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진정 어린 마음이다. 입 바른 소리로 기분만 잡칠 수 있다. 밑에 뭐 이런 거 써있는데, 네, 기분 안 잡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CEO라고 제가 메모를 해놓고, 이 부분은 CEO가 읽어야 돼. 약간 이런 부분에 됐고, 코멘트를 또 따로 이렇게 써놨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재 등용, 핵심 인재 등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과거 기업의 HR 영역에서는 휴먼 리소스, 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기능은 주로 인사제도나 시스템 디자인 기능이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힘의 기울기가 핵심 인재 채용 쪽으로 확 넘어왔다.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인재 채용이 HR 기능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심 인재 보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 되냐 안 되냐, 그리고 투자를 받을 때 핵심 지표가 그 핵심 인재의 보유 수준까지 된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구현할 인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 인재 등용에 대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인재를 등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안에 이미 뽑힌 직원들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정말 저는 CEO나 그런 이사 임원들, 또 팀장들 간에 많이 회의를 한다면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너무너무 잘 나가는 그 여의사, 한의사
한의사분이신가? 의사인가? 여에스더 사업이 막 엄청 번창했죠. 예전에 어디 프로그램 나왔고 여에스더님한테 그거 물어본 적 있어요. 회사가 잘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 너는 하시는 말.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직원들한테 돈을 많이 줘요. 따당.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저는 그게 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그렇게 직원을 믿고 인재 등용을 해서 직원에게 돈을 많이 주는 회사라면 또 다른 복지와 직원을 믿어주는 힘과 그런 리더로서의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정말 직원들이 목숨 바쳐서 진짜 일할 맛도 나니까 효율도 올라가고 돈도 있고. 왜냐면 여기서 제가 약간 거기서 의구심을 갖는 게 제가 가장 월급을 많이 받았을 때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순간에 물론 월급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니까 가장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겠죠. 제가 마지막에 총괄이사로 있을 때 딱 제가 정말 꿈에 그리던 연봉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꿈에 그리던 연봉이지만 그 후에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금액과 또 제가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의 한계를 좀 느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성장을 이만큼밖에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좋은 돈을 마다하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한 결정이고 잘했다 못했다는 뭐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했고 못해도 내 책임, 잘해도 내 책임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돈이 그래서 다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어쨌든 인재 등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올해 회사에서 투자할 것이 뭐 리스트가 쫙 있다고 하면 저는 인재나 등용이나 스카웃도 분명히 CEO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아니면 회사에서 유난히 잘 크는 누군가에게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친구가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준다. 왜 저희 회사도 또 잘했던 일은 그 일이기도 해요. 정말 저한테 되게 많은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믿고 성장을 해왔고 단지 여러 가지 뭐 퇴사에는 솔직히 한 가지 있는 거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혼합돼 있거든요. 제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이유로 퇴사를 하진 않았어요. 정말 좋은 회사였고 지금도 제가 자문회사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말 저는 회사를 사랑합니다. 네, 어쨌든 네. 저는 다른 쪽으로 좀 더 성장하고 싶은 미칠 것 같은 욕구가 생겨서 회사를 나온 게 더 바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을 하실 때 그런 인재 등용에 과감 없이 투자를 해라. 저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비출침대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이거 진짜 제가 지금 몇 분이어가고 있죠? 이거 1, 2부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체크를 해서 만약에 잠시만요. 얼마나 남았나 볼까요?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 네, 잠시 시간을 가지면서 이어갈지 끊어갈지에 대해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몇 가지 얘기를 하고서 한편으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직원들을 보면 가장 잘해야 되는 리더의 업무는 그 직원들이 모든 일을 똑같이 잘하잖아. 어떤 친구는 굉장히 뭐 활발해갖고 영업에 완전히 귀재일 수도 있고 한 친구는 영업부에 들어왔지만 조금 소심해서 뭔가 그 영업에 뭐 통찰력이라든지 좀 깊이 있는 생각이라든지 좀 더 이걸 좀 잘 만지는 컴퓨터를 잘 만지고 프로세스를 잘 운영하는 기능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마케팅을 좀 더 영업을 잘하는데 마케팅 쪽이 좀 더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처음에 제가 멀티플레이어로 키우려고 직원들을 막 했었는데 진짜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친구한테 멀티플레이어를 시키려고 하니까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거를 깨닫고 바로 잡는데 바로는 안 될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깨닫는 데까지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 틀을 잡고 야 너 이것만 해 이것만 해서 팀을 저쪽으로 끌어갔을 때 훨씬 팀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었다. 그래서 멀티플레이어보다는 하나만 잘하는 친구를 하고 그 친구가 이 친구가 완전히 이 일의 마스터가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가면서 그 다음 일을 가리키면서 잠깐 멀티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한 단계 완성이 됐을 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처음부터 멀티로 가리키는 거는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여기 또 별표 많이 챙겨 있는데 일단 이거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슬프고 집에 우환이 겹치고 엉망이고 기분이 막 썩어 문들어가서 죽고 싶을 때도 회사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서부터는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절대 짜증을 내지 않고 절대 집안일을 회사로 갖고 가거나 내 개인사를 회사에서 표출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무조건 웃습니다. 그것이 저는 직원 때도 그랬고요.
팀장이 돼서 어느 직급에서도 꼭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반대로 네, 사장님이나 대표님한테 열이 받아서 삐진 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말을 하기 싫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안 그러면은 계속 웃고 있으면은 진짜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회사의 사기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팀의 분위기를 이끄는 거기 때문에 절대 사적인 일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실패한 경우인데 아픈 거, 이거는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이건 뭐 회사 탓이라고 해야 되나 제 탓이라고 해야 되나 반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려다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풀 시간을 일을 못하게 되고, 이제 그래도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 늘 뭔가에 쫓기는 듯하고 병세가 느껴지는 리더에게 자신의 미래를 걸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가 늘 뭔가에 쫓기는 듯하고 병세가 느껴지는 리더였어요. 어느 순간에. 여기 제가 막 유유 막 표시를 해놓고, 번아웃 상황을 잘 피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진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거를 피할 수 있을까 싶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능률을 선택하자니 진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일해서 일에 미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관리가 소홀해져서 아픔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아프지 마셔라. 특히 팀장이 되면 더 많이 아픕니다. 직원들하고 잘 소통하는 방법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자꾸 말을 많이 하면 꼰대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렇다면 직원들 앞에서 한마디의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세상이 변했다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예전에 했던 방식을 무조건 라떼 이야기라고 매도하는 태도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그냥 그런 일을 얘기할 때는 나 꼰대다 하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고 내가 겪어온 되게 중요한 리소스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럴 때는 얘기를 반드시 해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만 여럿이 대화할 때 그 n분의 1 대화 규칙을 꼭 지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대화할 때 그 대화의 비중을, 내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그 순간은 정말 진정한 꼰대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뭐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대화의 비중을 혼자 많이 차지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정말 귀감이 되고, 여기도 별표 친 거 정말 많습니다. 다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책을 사서 보시는 거 정말 강추 드리고요. 마지막 얘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은 직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착각, 진실. 당신은 과거에 일을 잘했던 사람일 뿐이다. 솔직히 당신의 앞날이 제일 걱정되니 뭐라도 좋으니 제발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시대적 사고에 갇힌 리더만큼 조직을 암담하게 하는 건 없다. 저는 이거 진짜 공감입니다. 리더가 잘 알아야지 시대를 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고 얘네들이 잘 하겠지 라고 한다면 컨펌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 잘 못하는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데 컨펌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이런 일들이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정치나 나라에서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은 대통령이 되겠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보면은 이 도장을 꽉 찍는 회장님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물론 그 회사 대기업에서는 너무 일을 잘하고 진짜 인재들을 많이 등용해놔서 그분들이 충분히 컨펌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종 결정 보스가 가장 그 일에 대해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컨펌 사인을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제가 과거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유튜브가 중간에 생기는 바람에 제 유튜브에 대해 잘 못했어요. 저는 유튜브를 보질 않았어요. 왜냐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항상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유튜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TV의 또 다른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부터 뭔가를 배울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유튜브를 안 봤는데,
아, 마케팅을 요즘엔 유튜브로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알아야지. 맨 처음에 애들한테 시켰어요. 근데 뭔가 잘 안 올라와요. 뭔가 잘 못 찾아요. 그럴 때 내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내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냥 카메라를 켜고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유튜브를 미친 듯이 보기 시작했고, 저는 물건을 생산하고 팔면서 고객들의 니즈를 알기 위해서 후기를 미친 듯이 봤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상품 개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 고객을 알고 마케팅을 알려면 그 마케팅 시작에 직접 내 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유튜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내에서도 아직 유튜브 콘텐츠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제일 많이 공부하시고, 트렌드를 잃지 마시고, 경제 상황을 분석하시고, 이사가 되신다면 세계 경제 기반도 알아셔야 되고, 수출 수입도 알아셔야 되고, 그에 관련된 것에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팀원들과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이끌어 나가셔야지 그들이 이 팀장을 보고 이 부장과 사장을 보고 나는 이 회사에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이 회사에 있구나 하고서 좀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존 노하우의 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